여기서는 나는 말을 할 거고 너네는 쓸 거야. 한 해석도 사과 반대로 못하겠다. 자, 우선은 지금 보게 되면 지리시대에 관련된 것, 아까 줬던 그 얇은 거 그거를 좀 보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다 들이에요. 그 니만도 정리하시면 돼. 나중에 이제 어디다 보기 편한 곳에다 하시면 되겠지. 자, 우선은 지금 보게 되면 지리시대 환경과 생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먼저 화석이 먼저 나온 것이 있는데, 이 화석과 같은 경우부터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의 문제. 여기는 자, 우선은 나는 편하게 할란다. 맞아. 네, 편하게 마스크. 이렇게 편하게 하는 편하고 좋은 것을. 선생님 말씀 왜 이렇게 벗으라고 지랄이야? 지금 녹화 중이에요. 자, 우선은 지금 보게 되면 화소의 생성 조건이 나온 것이 있어. 자,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지금 조건이 있는데, 우선 간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간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뼈, 껍질, 뭐 이런 것들. 그게 있어야지만 화석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게 있어야 좀 더 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빨리 묻혀서 분해가 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보통은 빨리 묻힌다. 땅속에 묻힌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해저 바닥에 퇴적물이 빨리 쌓여서 또는 타르 구덩이에 퐁당 빠져서 이런 경우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각변동이나 변성작용이라 되는데, 지각변동은 습폭이나 단층과 같은 그런 지각변동을 받지 말아야지 화석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더라. 뭐 요령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 화석이 되는 과정을 내가 받아야 화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자, 적으세요. 화석화 작용에는 뭐가 있냐면 냉동, 꽁꽁 얼리는 거, 건조, 바짝 말리는 거, 치환, 바뀌는 거, 그 다음에 탄화, 싹 다 타가지고 굳어진 거, 몰드, 외형만 남는 거. 몰드. 다시요. 자, 네. 괜찮아, 나 앉아있으니까 편해. 괜찮아. 천천히 가시오. 냉동,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화석화 작용이다. 저런 조건에다가 더하기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지만 화석이 되더라, 이 얘기야. 냉동, 건조, 그 다음에 치환. 이게 뭐예요? 치환이 뭐냐고? 야, 바뀌는 바보생이? 치환이 뭐냐고? 누가 지금 누구? 어떤 미친놈의 새끼가 너예요? 자, 뭐 하나 왔어요? 치환. 그리고 탄화, 탄화. 그 새까만 탄 거야. 근데 불 질러서 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용암이 흘러가면서 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몰드. 몰드는 그거라 생각하면 돼. 저기 찰흙에다가 손가락 푹 쑤시면 손가락 모양 나오잖아요. 그거 모양이 남아있는 거, 외형만 남아있는 화석, 외형 화석. 몰드가 외형 화석. 조용히 해, 가장 못 들어. 그리고 그 손가락 그 구덩이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볼을 뜰 수 있잖아. 그러면 석고 모양이 내 손가락 모양 나타날 수 있긴 하겠지만 석고가 내 손가락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몰드 안에 다른 게 채워져서 원래 화석 모양대로 복원된 화석을 캐스트. 몰드로 생기는 게 테스트는 아니죠. 화석화점이 하나 테스트예요. 캐스트. 지금 화석 화석이만 얘기하는 중이야. 몰드가 캐스트, CAST, 캐스트. 영상 촬영 중입니다. 몰라, 이제 몰라. 이제 잡혔다. 선생님 얼굴 안 나와요. 선생님 얼굴 안 나와요. 다행이야. 자, 그래서 몰드, 외형만 남는 거. 이거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 지금. 외형만 남아있는 거, 몰드. 거기에 본 떠서 원래 화석 모양대로 나오는 거. 성분은 다르지만 모양이 비슷한 거, 캐스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화석화 작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부분 빨리 묻힌다, 그 다음에 지하변동 받지 말아야 된다, 더하기 화석화 작용. 이 네 가지를 충족을 해야지만 화석이 잘 만들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석이라 하게 되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화석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은 장소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자, 여기서 표준 화석이다라고 하게 되면 딱 그 시대에만 살았던 화석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화석이 처음 등장하고 죽을 때까지 딱 그 시대에만 딱 나오는 것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좀 조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생존기간이 짧아야 되고 분포면적이 넓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생존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의 이 생존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생존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 종이 어느 지층에 나왔다? 그러면 그 종이 있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이렇게 시대를 알 수 있더라. 이 얘기예요. 분포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써있다시피 개체수가 많아야지 가능한 일이니까 분포면적보다는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계산하시면 돼요. 밑에 지금 예로 나와 있는 것은 밑에 표에 있을 거니까 잠깐 넘어가기로 하고 시상 화석과 같은 경우에는 장소나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인데 얘는 조건을 잘 봐야 돼. 생존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생존기간이 주구장창 길어야 돼. 멸종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생물들의 이 서식 환경이 과거에도 똑같을 거다라는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생존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밑에 나왔다시피 고사리나 산호나 조개 이런 것들이 다 시상화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포면적이 넓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넓게 분포할 수는 없습니다. 개체수가 많다 적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표준과 시상이 있었을 때 보통은 시상화석은 여기 나와 있는 고사리하고 산호하고 조개 요 3개 정도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개는 산호랑 거의 비슷한 환경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혹시나 하는 얘기인데 이 질시대에서 간혹 완종류라는 말 나와. 완종류. 이 완은 팔 완자야. 그래가지고 이 팔을 다리처럼 쓰는 거. 그때 한번 이것도 기억날 거야. 그래서 팔로 밀면서 가는 거. 완종류. 두종류. 머리에 다리 달려 있는 거. 그래서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 목종류. 배에 다리 달려 있는 거. 기어다니는 것들. 전복, 해삼 뭐 이런 것들. 달팽이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개는 완종류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쌤, 네. 혹시 아까 시상화석에서 분포 면적이 뭐라고요? 좁다고.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넓게 못 살아요. 자, 우선 이런 화석도 있는데 이 표준과 시상 화석만 문제는 안 나와. 왜냐하면 나오기가 너무 쉬워. 이거는 초등학생이나 할 때 이제 과고생한테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질시대 구분이 나오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밑에 나오는 표까지 싹 다 알고 있어요. 싹 다. 거기는 숫자까지요? 네. 자, 그래서 질시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기 쭉 써있다시피 지금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뭐 봐봐야 알긴 하겠지만 보통 질시대를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으로는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지각, 땅이 만들어진 38억 년 전부터 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10,000년 전까지를 질시대라고 그때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어차피 긴 시간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보는 거냐면 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논문을 잘 봐줘야 되는데 생물계에 변화가 생겼다. 저 말은 뭐냐면 개체수의 변화야. 갑자기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나 아니면 싹 다 멸종하거나 이렇게 개체수의 변화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지각변동인데 대표적인 것이 부정합. 부정합. 정합이 아니다. 부정합. 근데 그거는 지금 너네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나중에 2학기 때 직두에 들어가서 질도 해석 단원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우선은 부정합을 기준으로 밑에와 위의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빙하기와 간빙기를 말하는 거야. 따뜻한 시기와 추웠던 시기. 빙하기와 간빙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표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그 기준들을 갖고 이렇게 쓰는 단위가 있어요. 이 단위는
당연히 기억을 하고 써야 돼. 누대, 대, 기, 세, 절. 세절이요? 세, 이 세, 그 다음에 절. 누대를 이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언.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는 누대란 말을 더 많이 쓴 거니까 굳이 이언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돼. 자, 누대가 가장 큰 단위고 그것을 쪼개는 게 대고, 더 쪼개면 기, 더 쪼개면 세, 더 쪼개면 절. 근데 이제 세나 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고 세 정도는 아마 언급은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세까지 막 그렇게 막 할 것까지는 아니야.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선 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난리가 아니야. 자, 여기에서 이제 잘 보실 것이 저기 맨 끝에 성간부리아 시대 있잖아요. 저 성간부리아 시대를 다른 말로 은생누대, 은 숨어있는 생물이 은생누대, 그리고 현생누대. 질시대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은생누대와 현생누대로. 성칸브리아 시대가 다른 말로 은생누대야. 그리고 이 누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을 모델로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우선은 구분되는 걸 받았을 때 얘가 현생 은생이잖아. 여기를 경계로 해서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번성을 합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들이야. 여기가 번성이야. 그래서 이 성칸브리아 시대를 보게 되면 은생누대, 다른 말로 시생누대, 원생누대가 있는데 시는 시작했다는 뜻이고 원은 원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생, 원생 이게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나올 만한 얘기는 이게 다야. 요게.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요거 아마 단답으로 쓰는 그런 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만 익혀두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요즘은 이거를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발음하는데 나는 싫어.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할 거야.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라 해서 이것이 현기성 박테리아입니다. 당시 대기 성분이 이산화탄소도 엄청나게 많고 일부 암모니아도 지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메타인도 좀 있었던 편이고 그런 것들 얘들이 먹고 얘들이 산소를 내보낸대. 산소를 계속. 그래서 시생누대 그러면 얘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생누대는 요거 하나밖에 문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에디아카라 동물군, 에디아카라 호주 지역 이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수십 종의 원생누대의 화석들이 묶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지. 여기서는 요게 전부라 보시면 돼.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인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게 쭉 구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시생, 원생, 고생, 중생, 신생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보통은 이걸 제외하고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보면 얘가 제일 길어. 그 다음. 근데 만약에 성칸브리아 시대가 아니고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가 제일 길어요. 원생누대. 말랑감 안 적네. 원생 다음에 시생이요. 얘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길고 그 다음에 고중심 요 순서로 가고 있는 거야. 원생누대가 깁니다. 시생누대보다. 자,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김수서가 원생 첫 번째, 그 다음 시생, 그 다음에 고중신. 신생이 제일 짧아요. 은생 누대 안에 원생 또 누대가 있는 거예요. 누대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은생 누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생 누대, 성칸브리아 시대, 성칸브리아 누대, 성칸브리아 이연 다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선캄브리아라고 하는 것은 캄브리아기의 앞에 있는 시대라고 해서 앞 선자 써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다 잘 표시하세요. 지금 여기 은생과 현생을 구분하는 것은 생물계의 어떤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 갖고 구분한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멸종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의 멸종은 5번 있었어요. 5대 멸종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여기 하나 표시해야 됩니다. 오르드비스기와 실루리아기 사이 하나, 데본기와 석탄기 사이 하나, 헤른기와 트라이아스기 하나,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 하나,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중간에 한 번. 자, 다시 여기 한 번, 오르드비스기와 실루리아기 1대 멸종이에요. 이렇게 멸종을 얘기하잖아. 그럼 보통은 그 앞에 있는 시대 이름을 따. 그래서
오르드비스기 대멸종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1차 멸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본기 2차 멸종 여기 그 다음에 페른기 3차 멸종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그래서 여기가 4차 멸종이에요. 여기가 3차 어디예요? 3차는 여기 이게 중생대 고생대 구분되고 있는 여기가 3차 대멸종 그 다음에 여기가 4차 대멸종 그 다음에 여기 중생대 신생대 구분된 여기가 5차 대멸종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멸종이 5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는 우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멸종률이 누가 제일 높았냐 그러면 이때가 제일 높아요. 멸종률 여기가 90에서 95%가 다 멸종을 해버리게 돼.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고와 중으로 구분되고 있더라 이 얘기지. 다른 거는 멸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가 최고로 높아요. 그런데 멸종률과 멸종수는 다르겠지.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생물 수가 되게 많아져. 종수도 많고. 그래서 멸종률은 여기가 제일 높긴 하지만 실제로 뒤로 가면 갈수록 멸종하는 수, 개체 수는 뒤에 있는 것이 더 크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생대, 상감생대 구분되어 있는 요 숫자, 고중 숫자, 중심 숫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요거. 소수 둘째 차까지 나와 있는데, 그까지 할 필요 없고, 5.4억 년, 2.5억 년, 0.66년, 요렇게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얘기인데, 3기와 4기 요 구분되는 것은 200만 년 전이야. 여기가. 200만 년 전. 3기, 4기 구분되는 것은. 3기를 팔레오기, 네오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실 팔레오기, 네오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 팔레오세, 에오세, 뭐 올리고세, 마이오세 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몰라도 되고 그냥 팔레오기, 네오기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1, 2기는 없어요? 요게 1기, 요게 2기, 3기, 4기 원래는. 그런데 화석이나 지층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중 신으로 분류를 하고 3, 4기를 묶어서 신생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이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외울 정도면 여기 있는 이름 다 외워야겠지. 카모실, 대석회, 튀집의 팔레사. 네? 아, 써있잖아. 팔레오기, 네오기, 4기 이렇게. 그러니까 외울 때는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제일 오래 가. 카모실, 대석회, 튀집의 그 다음에 3, 4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무실 알겠어요. 네. 외우는 건 나중에 하시고 아무튼 요거 지금 얘기했던 대로 쭉 잘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걸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화석이 있는데 이 화석들도 이 표현 다 알아야 돼. 다 그냥. 자, 요거는 아까 얘기해서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서 요 갑주하고 삼엽충 이거 잠깐 볼 건데 삼엽충 요거 삼엽충은 고생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화석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그 고생대 표준 화석인데 이게 삼엽충이 나오는 지층은 고생대다라는 것은 알아. 그런데 문제에서 삼엽충이 번성한 시대라고 하면 고생대 전체가 번성한 게 아닙니다. 삼엽충은 초기에만 번성을 하다가 오르드비스기 대멸종 때 거의 다 죽어버려. 그런 다음에 영맥만 유지하다가 이때 완전히 멸종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삼엽충이 번성한 시대는 고생대 초기만. 번성한 시대는 고생대 초기만. 근데 나올 수 있는 시대는 고생대 전체. 그리고 보면 갑주어가 있는데 얘는 좀 더럽게 못생긴 물고기예요. 그래서 얘는 크기는 뭐 이게 그 발견된 화석만은 다르긴 하지만 어떤 거는 좀 작으면 고등어만한 거, 요만한 거겠지. 잘 발라먹을 수 있는 것들. 근데 어떤 거는 돌고래만한 거, 뭐 이런 것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갑주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갑주어가 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 대본기 대멸종 때 그냥 싹 다 멸종이 돼버립니다. 이때. 그래서 갑주어하고 방추충은 같은 시대를 산 적이 없어요.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 갑주어랑 방추충이랑은 같은 시대에 산 적이 없었다 이것인데 여기서 어차피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셀카가 아니에요. 어딨어, 뭐야. 됐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화석 사진은 한 번은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건물이야. 계속 계획을 짜고.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노트북을 컴퓨터가 여기 와이파이 있는. 와이파이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EDC 6.2 EDC 있어요. 682 자, 우선 삼엽충은 워낙 많이 봤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본 김에 보자. 바퀴벌레. 얘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죠. 와. 겁나 좀 징그러워. 이게 요거는 삼엽충이 아니지. 이런 것들이 그냥 별게 다 있어. 아우 이게 뭐야? 원래 정말이에요. 이게 작은 건 작아. 근데 큰 건 돌이 커. 와, 존나.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다는 거. 삼엽충은 워낙 많기 때문에 모양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갑주어가 여기 있네. 연관검색어가 있네. 갑주어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요렇게 이런 것들, 아니건 아니고 이런 것들 어마무시하게 생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갑주어입니다.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겁나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들이고, 포켓몬 그 다음에 필석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물 속에 떠다니고 있었던 뭐야 얘는? 뭐야 이거? 아무튼 이것이 해파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았었고, 그 다음에 방추충은 쌀알무늬 이렇게 좀 요만한 것인데 이게 지금 5mm 정도의 척도자 여기가 이거. 그치? 그러면 요것이 기껏 해봤자 1cm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다발 모양인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생겨있는 그냥 산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식물이에요. 저기 뭐냐, 저기 그 아까 봤었던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대가 겹치지 않는 것들, 얘하고 방추충하고 갑주어 겹치지 않고 필석하고 방추충 겹치지 않아요. 대신에 삼엽충과 같은 경우에는 고색의 전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만 잠깐 보자면 여기 있어요. 와. 다 빼내고 싶다. 뭘 보고 사는 우와. 이야. 이게 선생님. 지랄이야. 저희 엄청 많아요. 저희 주세요. 왜 줘요? 저도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어떻게 오 귀엽다. 오. 그러면 배신해야 되는 거. 아 저기 병원쌤 있어야 되는데. 제치 연락. 나왜 앞에 붙여놓은 명언 안 노래 들려요. 없이 매점 결실. 강남 와이프 이용인데. 명언 붙여놓고. 같이 줄래? 아, 이렇게 노력을 안 해. 요거 재밌게 공부. 저기 우미. 요거. 자, 지금 이게 썼던 대멸종이에요. 이것이 여기 지금 점식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건 있지. 각각에 있는데 멸종 비율을 보게 되면 여기서가 가장 높아요. 여기가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삼엽충이 고생대 초기에 미친 듯이 번성하다가 훅 떨어져 이렇게. 그러다가 몇몇만 유지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멸종을 하더라.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완종류라고 하는 것은 조개와 같은 것들인데 멸종을 했으면 우리가 지금 조개를 못 먹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확 떨어지겠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시대 겹치지 않는 거, 좀 정확한 시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대에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야. 이건 뻔한 것들이잖아. 이걸 처음 봐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저것이 중생대 대표적인 화석이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지. 파페석과 메머드가 있는데 얘네들은 신생대 3기 화석과 신생대 4기 화석으로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생대 전역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화폐석은 앞쪽에서만, 네모들은 뒤쪽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화폐석을 잠깐 보자면 산호 같은 것들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런 모양이고 작으면 지금 이 사람 손 한번 봐봐. 이 손톱 한 마디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손바닥 많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지금 이게 있잖아요. 요거 하나하나를 다 격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는 생긴 건 조개 모양이지만 실제 조개 살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산호 같은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게 매머드가 되고 있는 중인데 코끼리의 뭐 조상은 아니래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매머드만 따로 좀 더 보자면 요거는 지금 뭐 많죠. 어이구 개새끼가 이 뼈를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럴만도 하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 냉동 건조된 그런 화석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화석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렇게 지금 털까지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대박인 것이지. 그래서 이게 화석 과정의 냉동 건조와 동시에 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화석들과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시대가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요게 좀 뭐 잔뜩 쓰여있고요. 여기에서는 뭘 받아야 되냐면 출현을 받아요. 출현. 번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현을 잘 받아야 됩니다. 출현. 그래서 삼엽출 출현한 시기, 육상생물이 출현한 시기, 그 다음에 파충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출현만 돼 있죠. 이렇게 이 출현 시기를 잘 기억해두시고 특히 여기에서 이 부분 여기 실루리아기의 육상생물 출현이 되어 있는데 육상식물과 육상동물이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있던 것들이. 그러면 그전에는 올라오지 못하다가 이때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오존층. 그래서 자외선이 이때부터 차단이 되면서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한 4억 2천만 년 전, 그러니까 뭐 4억 년 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다가 쭉 가다가 여기 포유류가 중생대에 들어가면서 얘가 출현을 했어. 근데 저 당시에 포유류는 번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포유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포유류 큰 거 뭐 있을까? 소, 뭐 돼지? 미친 돼지. 고래 이거 빼고 아무튼 육지에 있는 것들이 큰 거라고 해봤자 지금 뭐 그치? 코끼리나 코뿔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소, 돼지 이런 것들이 될 것인데 이 당시에 포유류는 대형 포유류로 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좀 크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 파충류들 막 주워 먹어 계속. 그래가지고 대형 포유류로 갈 수 없었고 조그만 포유류 형태로 영맥만 유지하다가 번성된 것은 신생에 들어가면서 공룡이 싹 다 멸종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얘가 이때부터 번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우선은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이런 것들이야. 다 출현 시기를 기억해 두시고 화석들이 서로 겹치지 않는 것들을 잘 구분을 하시고 여기 있는 거 뭐 다 알아야 돼요. 뭐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따로 넣지 않았어. 왜냐하면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보긴 할 건데 이게 뒤에 또 있거든 내용에. 그래서 그때 좀 더 할까 하고 이걸 좀 넣지 않았는데 넣었나? 안 넣었던 것 같은데. 이 그림이요? 아니 이 고기후 연구 방법. 넣었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선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한번 쭉 봐주시면 되고 요거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상칸브리아 시대에는 너무 오래전이라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기후가. 근데 고생대부터 쭉 보시게 되면 여기 17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17도가 현재 기온입니다. 요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원래 15도였는데 최근에 와서 17도로 다 바꿨어. 모든 책들이 대부분이. 15도는 1900년대 초반대의 평균 온도였는데
지금은 17도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한 2도 정도 올라갔어요. 대면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17도가 평균, 현재 평균 기온이다라고 친다고 하면 요 선을 기준으로 고생대 중간에 한번, 후기에 한번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 그리고 중생대에 가면 여기 중간에 한 번 더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빙하기로 보진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온난한 시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정도 돼줘야 빙하기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돼줘야. 그래서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빙하기가 총 3번이. 이게 빙하기가 총 3번이. 아니야. 주목할 만한 것이 지금 고생대 2번 있었다는 얘기고 아직 친해도 얘기했어. 기온 10도가 빙하기인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기온에 대해서 뭐 몇 도가 빙하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5도 정도 떨어졌을 때 지금보다 5도 정도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를 보통은 빙하기라고 말하게 돼. 대빙하기. 그리고 중생대 지금 중간에는 저거는 그냥 살짝 추웠던 시기지 빙하기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중생대는 왜 빙하기가 없었는가에 대한 것이 있는데 간혹 나오는 서술형 문제야. 중생대와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고생대 말에 판기화가 만들어지고 중생대 들어가면서 판기화가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면서 화산이 아주 많이 분화합니다. 미친듯이 빵빵 터져 막. 해영도 막 나오고 발산력이 막 나오고 막 그냥 이래. 그러면 화산가스가 많이 분화된다는 얘기지.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 그 다음은 이산화탄소. 둘 다 온실기체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으로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가 되면서 중생대 때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생 넘어가게 되면 방금 얘기한 게 중생대 빙하기 없는 이유. 없는 이유요? 중생대 빙하기 없는 이유. 자, 신생대 들어가게 되면 이 앞쪽이 신생대 3기고 뒤쪽이 신생대 4기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온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중이지 평균 기온은 떨어지고 있는데 신생대 3기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웠던 시기야.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4기로 들어가면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거 지금 간단히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4번의 빙하기하고 3번의 간빙기가 옵니다. 4번의 빙하기, 3번의 간빙기, 대빙하기만. 소빙하기까지 포함하면 열대 번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고생대, 중기, 후기에 각각 한 번씩 빙하기가 있었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신생대는 평균적인 기온이 떨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상칸브리아 시대에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쭉 보시면 되고 고생대를 좀 잘 봐야 돼. 자, 고생대를 보시게 되면 환경 요때는 괜찮았어. 근데 요때 비가 있었다. 그냥 아까 봤던 그래프 그거랑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거 초대륙 판기화가 형성되었다. 언제? 고생대 말에. 그래서 대규모의 조산운동이 있었다 했는데 조산운동은 산맥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판이 충돌을 하면서 산맥 같은 거 만들어지는데 거기다 적어 넣으셔요.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에팔레치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북미 동쪽 해안에 있는 산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사한다고 그게 고생대 말에 판기화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후곡산맥이다라고 보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좀 설명이 쭉 나온 게 있어. 각 시기별로 해가지고 뭐 산업충의 시대, 필석의 시대 뭐 쭉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캄브리아기 때는 막 증가했다, 산업충 완종류 뭐 됐다. 이걸 뭐 넘어가고 오르비스기에서 요거 잘 적으셔야 돼. 최초의 척추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등어 먹을 때 그 생선 가시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한테 가시지만 걔한테는 척추야. 그래서 최초의 척추동물 그거는 어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오르비스기 때 얘가 출현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출현이야, 번성이 아니야. 그러다 실루리아기 때 이렇게 되고 이것인데 이런 생물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육상 식물이 출현했다 또는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 이게 아까 있었던 오존층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실루리아기 때 5조직이 만들어진 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본기 때 양서류가 출현했습니다. 양서류가 아무래도 육상 식물이 출현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 분압은 더 높아졌을 거라고, 그래서 확실히 그 다음 시기에 생물들이, 동물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더 수월해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줄리나, 이게 지금 푸줄리나가 나타난 석탄기 그 이전에 벌써 필석은 끝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일단 이 갑주어도 이때 대복기 때 끝났다 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요 석탄기 들어가면서 얘가 번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름이 석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양치식물이 거대한 산림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당시에 있던 양치식물들이 아주 커요. 밀림이야, 정글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싹 다 죽어서 묻혀서 현재 석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를 석탄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양식물들에 의해서 석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석탄기가 되고 있다는 거야. 이름 자체가. 그리고 페른기 때 거시식물이 출현하였다. 은행나무, 소철나무 이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출현했지만 실제 번성한 것은 중생대 가서 미치듯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다 멸종하였구나. 이때 이 사진을 교재에 넣으면서 혐오감이 없는 사진을 골라서 넣었는데, 괜찮지, 볼만하지, 이렇게 아까 봤던 그 바퀴벌레 생각하면 얘는 참 바다만이 크게 생겼습니다. 푸줄리나, 그리고 얘네들은 구더기 같은 애들이야. 이거 맞아. 구더기, 뭐 밀웜,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중생대 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되어 있다는 거. 특히 이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환경. 기하게 없었다. 아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트라이아스기가 중생의 초반이잖아요. 그때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이때에 막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로키안데스 같은 이런 스포산맥 거기다가 아니 그것만 적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아데스 그 정도만 적으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중생대에서는 큰 특징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짧기도 하고 특징이 별로 없는 것이 그냥 공룡 뛰어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됐고, 여기에서 이 시옷의 이 중간 단계 화석 정도만 우선 그냥 봐주시면 될 겁니다. 신생대에 표현되고 있는데, 신생대에는 쭉쭉쭉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그 로키하고 안데스 같이 북미 남미에 있는 산맥은 중생대지만 히말라야나 알프스 같은 그런 산맥은 신생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중생대, 신생대 만들어진 산맥들을 묶어서 신기조산대라고 해요. 신기조산대. 신기, 최근의 기간에 만들어진 산맥들, 신기조산대. 중생대, 신생대 묶어서, 그리고 상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묶어서 고기조산대. 옛날 기간에 만들어진 산맥들. 중생대까지 신기. 중생대, 신생대가 신기. 그 다음에 상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고생대를 묶어서 고기. 고기조산대 뭐가 있을까? 에팔레치아.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층에 흔적만 남아있는 칼레도니아 산맥, 이런 것들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산맥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팔레오기, 네오기가 이 신은 3기지. 그래서 여기서는 팝에서 번성하다 멸종했고, 사기에는 네모도 번성하다 멸종했고, 그리고 여기서 토지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고기 연구 방법에서 화분 분석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꽃가루 분석하는 그 방법도 예전에 지을 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화분 분석과 같은 경우는 적어도 꽃가루가 나와야 되는 토지식물에 의해서 거다 보니까 화분 분석은 신생대로 한정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멸종 시기, 아까 말했던 요 시기, 아까 그 요것도 봤고 요것도 봤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방금 게 시험이
시험이구나. 아, 방금 지금 빈칸 뚫려 있는 거. 시간이 3이나.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준 문제에서 이런 식의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15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 네. 이것만 지금 다 골라냈어. 이것만. 왜냐하면 니네가 요 나아 그래프 요 방사성 원소에 관련된 것들을 학교에서 하면 나중에 따로 더 정리해 줄 거고 이게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있는 문제 다 빼버린 거거든. 나중에 학교에서 저희 방사성 원소 했어요. 지층의 실제 나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수업을 들었어요. 라고 하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석은 이렇게 쓰입니다. 지층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을 순서를 정하는 데 쓰는 것들이고 요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표에 있었던 거 있잖아. 그거를 정리한 게 요 놈이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볼 것은 아니고 아무튼 요런 게 있다 정도로 우선 생각해 놓고 나중에 문제 안에 있을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어떻게 배우지? 자, 여기는 꽤 많습니다. 뭐 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알려주세요. 뭐 내가 할 게 아니잖아. 여기까지 근데 뭐 나보고.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예. 여기 글씨 소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외워야 하는 거.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까지 다. 지금 몇 시지?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어머, 지금 짐 챙기시는 것이야? 와. 이야. 미친 거 아니야? 싸가지 마, 싸가지. 여기 시생누대 요 앞부분이죠. 여기 앞부분 여기. 여기를 명왕시대라고 해요. 명왕이요? 명왕성. 명왕성이랑 진짜로 관련이 있어서 명왕시대. 뭐라고? 명왕성이랑 그러겠니 줄 알았는데 없지. 근데 있으면은 여기 명왕성이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죠. 명왕소리 킹그레스 2006년 네, 진짜 뭐예요? 이거 뭐야? 명왕성이랑 원숭이 명왕성이랑 관련 똑같은 말이야. 명왕이 지옥에 계신 하데스를 말하는 거거든. 아, 명왕이. 관련이 있긴 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시대, 모르는 행성이라는 뜻이야. 제우스. 킬토피아